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감산이 IMF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요, 스위치 한번 끄면 요거를 다시 리부팅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반도체도 이번에는 공급에서 큰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요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급이 못 따라오는 거죠. 네. 네. AI라는 수요는요, 네. 기존에 없던 수요예요. 전통 그 사이클 그 논리로는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관련주에 올해 들어서 올해 네네. 특히 상반기에 네네. 엄청나게 반영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HBM 관련주라고 네, 하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스키 점프 올라갔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네네. 따라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이라도 네. HBM 관련주 지금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같이 좀 네. 고민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펀더멘털 리스트하고 네. 트레이더의 영역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펀더멘털 리스트들이 따라붙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봐요. 밸류에이션. 네네. 밸류에이션으로 사람들. 사실 좀 설명하기가 네.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모멘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붙을 만하죠. 충분히.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꺾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죠. 네. 아니, 더 어려운데? 그래서 어려운. 투자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물론 이게 밸류에이션이 합당한 거냐라는 논란도 네네.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HBM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가가 그걸 어디까지 땡겨서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고민이 더 커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HBM이라는 것 자체의 사이클은 더 길게 봐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침투율이 비트 기준으로 2%잖아요. 2%고요. 그리고 이게 HBM 쪽에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 네, 그렇죠. 이게 좋지만 예. 점점 AI 반도체라는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GPU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친한 업체들이 누구냐? 전 세계적으로 봤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에서도 그렇고 대만 증시도 그랬고요. 실제로 보면 일본 회사 중에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비덴. 네, 기판 업체거든요. 예. 플립칩 BGA 기판 업체인데 예. 정말 주가 무거운 회사예요. 예. 이 회사가 5월에만 50% 올랐어요. 엔비디아 쪽에 기판 납품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 기판, 뭐 소재, 맞습니다. 뭐 솔더볼, 그렇죠. 뭐. 대덕전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HBM 쪽 엔비디아 관련주들만 보다가 예. 이게 점점 그러면 커지는 거죠. 그렇죠. AI 서버에는 와 DDR5도 엄청나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DDR5 관련주들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DRAM 다음엔 스토리지, 그렇죠. SSD 쪽을 막 땡기다가 네. 나중에는 뭐 HBM에 들어가는 처음에는 TSV 쪽하고 본딩 쪽 중요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리플로우가 이게 또 많이 쓰이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가공하는데 뭐 세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장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어떤 주도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 신산업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기도 한데 그러면 HBM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은 전공정에 많은가요? 후공정에 더 많은가요? 후공정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보면 반도체라는 게 8대 공정 중에 6대 공정이 전공정이고 나머지 그 2개가 후공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 전공정만 거의 집중해온 나라예요. 예.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거는 후공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후공정은 뭔가 네. 항상 서자 취급당하고 그렇죠. 약간 좀 밸류도 낮은 취급당하고 막 네네. 이랬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제 후공정이 중요해진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전공정 기술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반도체가 생긴 이래로 이게 선단 공정, 미세 공정만 계속하면 반도체 성능이 전성비가 좋아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2년마다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2배씩 늘어나는 네. 무어의 법칙으로 했는데 이게 5나노, 4나노 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거의 한계에 다다른. 한계에 다른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거의 뭐 이 3나노, 2나노면요. 이제 실리콘 그 원자 알갱이가 거의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실리콘 원자 알갱이 한 개 크기가 0.5나노거든요. 그러면 2나노면 실리콘 알갱이 4개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양자역학에 세계로 오니까 너무 어렵고 그리고
5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가는데 R&D 비용만 거의 50조 가까이 들어요. 아. 네, 50조 원. 거기서부터는 네. 뭔가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올 그렇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대한민국 한 해 R&D 예산이 한 86조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죠. 한 개 회사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국가 대항전이 돼버린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후공정.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긴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전방 시장, 애플리케이션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중요한 어떤 그 전방 수요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 폰 노이만 구조라는 거, 그 거의 80년 전에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한 그 구조 그대로예요. 네. 프로세서의 성능을 메모리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중간에 D램이라는 버퍼를 두는 요 구조거든요. 네. 그게 모든 컴퓨터의 기존인 구조인데 AI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구조예요. 사람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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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 게 지금의 기술. 아하.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네. 그러면 이거를 프로세스 인 메모리. 이거를 다 후공정단에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후공정도 뭔가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시대로 가는 것. 이것도 그렇죠. 근데 사실 후공정이라고 해서 다 HBM이나 네. AI 관련된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후공정 중에서 아주 하이엔드.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최근에 이야기하는 TSMC 코어스라고 하죠. 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네. 네, 이런 거. 그리고 삼성이 이야기하는 i큐브, h큐브 같은 거. 그리고 인텔의 포베로스, 다이렉트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어드밴스 패키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죠. 후공정도 완전히 주가도 완전히 달라지는 양극화가 쭉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주가 놓고 보면 그렇죠. 그게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반도체 사이클 돌아온다니까 전통적인 관련주들 그냥 그 포션 그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죠. 이번엔 재미없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반도체 투자를 편안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IT 이런 데처럼 협력사가 바로바로 탈락하지도 않고 그렇죠. CR이라고 해서 단가 인하 압력을 막 받지도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 포션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HBM 관련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네. 쪽을 보면서 약간 또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투자자라면 당연히 여기를 당연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따라가야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못 벌었죠. 이번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한 게 세상의 변화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그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고. 특히 맞습니다. 테크 분야는 더 빠르고. 그렇죠. 후공정 중에서도 네. 이 후공정도 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뭐 특히 네. 이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후공정 분야가 있다면 일단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두 개예요. 네.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 거의 전공정에 가까운 후공정이에요. 그러니까 D램에다가 그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리를 채워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예.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면 뭐 3D나 2.5D 구조인데 다 TSV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기존에는 반도체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PCB라는 거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죠. 네. 근데 PCB가 없죠. 네. 그냥 칩끼리 바로 붙여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식각으로 뚫어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전공정에 쓰는 식각으로 구멍을 뚫고 구리를 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공정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하거든요. 뭐 장비는? 네, 그렇죠. 네. 장비. 그리고 뭐 소재도 뭐 대부분 이제 뭐 일본산 소재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슈퍼스타가 하나 나왔죠. 요거를 TSV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본딩이라는 거예요. 칩 투 칩끼리 붙이는 거. 그러니까 면 대 면으로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이거를 HBM 쪽에 거의 독점을 해버렸죠. 아하. 네. HBM3라는 4세대 제품부터. 그래서 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올해 5배 올랐죠. 그래서. 올해만 5배였어요? 네, 올해 5배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시총 1조짜리 한미 회사가. 동맹 얘기할 게 아니라 한미 반도체 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TSV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주가 또 있지 않았나요? 소재 쪽으로도? 소재 쪽으로는 이제 있기는 있는데 예.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이제 TSV를 뚫기 위해서 가스가 필요해요. 예. 그 플로어링 가스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 하는 게 이제 KNW라는 회사가 하는데 아직 납품 실적은 없어요. 그냥 국산화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뭐 나중에 혹시나 되면 대박인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칩을 수직으로 쌓고 연결하고 이러면 검사가 굉장히 빡빡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외관에서 검사할 때는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3D AOI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그 어떤 구멍을 뚫으니까 또 엄청나게 찌꺼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PSK 홀딩스라는 회사가 디스컴 장비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레진 같은 것들로 그 칩 사이에 요걸 채우는데 이게 흘러 넘치면 닦아줘야 되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닦아야 돼요. 옛날에는 세정할 때 대충 알콜로 쑥 닦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아주 미세하게 닦인단 말이에요. 그 회로가. 근데 네. 요즘에는 회로가 몇 나노 수준이니까 이거 그렇게 닦으면 안 돼요. 회로 상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세정해줘야 되니까 그런 쪽 세정하는 회사는 이제 제우스라는 회사가 TSV 세정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세정 장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칩끼리 또 연결할 때 그 구리를 채우지만 그 엘리베이터끼리 연결할 때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범프가 필요한데 뭐 그런 마이크로 범프는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고 그걸 납을 또 녹여서 붙일 때는 리플로우 장비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쪽은 이제 뭐 STI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그 기업들은 뭐 이렇게 추천주는 아니고 이미 많이 올랐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다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먹을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항상 그래서 모든 투자 공부는 작년부터 해놨어야 됩니다.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1월에 나온 책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읽으실 반도체 분들 사이클 최바닥에서 그쵸. 발간이 됐는데. 그래서 저를 1월에 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를 작년 한 하반기에 만나신 분들은 저렇게 틀리는 놈이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네네.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네. 공부를 해놓는 건데. 네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또 많이 오른 게 있고 네네. 산업적인 거는 이제 개화하는 그 네네, HBM 맞아요. 시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제 각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숙제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후공정만 있느냐? 네. 전공정에 나타나는 변화는 없습니까, 혹시? 전공정도 이제 크게 좋아질 수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메모리 전공정이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메모리 전공 이거는 HBM하고는 네, 상관없이. 네네. 메모리 쪽이 전공정이 왜 좋아지냐면요. 네. 올해하고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이 감산이라는 게요. 우리는 하락 사이클이 오면 공급업체들이 감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감산이 IMF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PC 사이클이 꺾이거나 모바일 사이클이 꺾이거나 클라우드 사이클이 꺾일 때도 공급업체들은 공급을 줄인 적은 없어요. 투자를 줄였죠. 캐펙스라는 걸.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이 사이클이 엄복하니까 공급을 줄였어요. 공급을 25에서 30% 줄였어요. 네. 근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요. 그 철강 공장의 고로하고 똑같아요. 스위치 한번 끄면 요거를 다시 리부팅 하는데 한 몇 달이 걸려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올라왔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네. 유유 설비를. 옛날에 우리 그 코로나 때 보면 네. 비행기 LCC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비행기 세워놨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수요가 또 좋아졌어요. 그 비행기들 가동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시간 걸리죠. 네, 정비. 네. 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도체도 이번에는 그렇게 공급에서 큰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요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을 기존에 2년 만에 바꾸다가 3년, 4년 버티다가 그럼 5년 쓸 거야. 이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네. 서버도 기존에 3년 쓰다가 경기 어려우니까 4년 쓰자, 5년 쓰자. 근데 계속 막 다운되고 막 갑자기 뭐 넷플릭스 다운되고 유튜브 다운되고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라는 거는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급이 못 따라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갑자기 또 투자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미라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내년에
메모리 전공정 쪽에 굉장히 쇼티지가 심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고 올해 대비해서 15% 성장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전공정 장비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제일 투자가 많이 일어날 쪽이 올해 낸드 플래시 투자 그러니까 전공정 투자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전년 대비해서. 네.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60%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공정 투자부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감산하고 있는 것에 그 다음 버전을 준비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감산의 후유증이 예.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공급이 쉽사리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웨이퍼 투입량 증가시키고 한다고 네. 해서 다시 공급량이 쭉 올라오는 쭉 게 아니고. 단기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차량 반도체 쇼티지 같은 사건이 메모리에서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공정 쪽에서도 네. 그게 당장 감산이 되면 어떤 그 소재 부품 네. 측면에서 보면은 같이 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 이게 어떤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수요처가 3개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B2B가 한 개 있는데 서버 클라우드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D램만 놓고 보면 전체 수요의 한 42% 정도가 그 클라우드 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58%, 60% 정도 되는 게 B2C 쪽이에요. 네. 그게 한 30% 후반대 정도가 스마트폰이고요. 네. 그리고 한 PC가 13% 정도 돼요. 그리고 뭐 가전이나 이런 건데 잡다하게 해봐야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수요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서버 클라우드는 올해도 플러스 성장하고 네. 그런데 서버 클라우드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이엔드만 좋아요. AI용. 그 미들 로우 쪽 있잖아요. 일반 기업들이 투자하는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은요. 안 좋아요. 지금도. 기업용 일반 서버 네네. 같은 거는. 일반 서버 안 좋아요. 뭐 그 하이엔드만 좋고 근데 스마트폰은 작년도 안 좋았고 재작년도 안 좋았는데 올해도 역성장이거든요. 그럼 3년 연속 안 좋았어요. 그리고 PC는 뭐 워낙 언택트 때 많이 바꿔가지고 그 영향이 조금 있긴 한데 최근에는 PC 쪽은 조금 돌아서는 분위기이긴 해요. 네. 그래도 뭐 스마트폰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잖아요. 스마트폰하고 PC는. 근데 경기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 아하. 그런데 B2B는요. 기업들이 필요하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AI 혁명에서 뒤처지면 플랫폼 회사들은 나중에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망하려면 AI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좋은 거예요. 지금은. 네. 전공정 쪽은 그러면은 어떤 회복 네. 1차적으로 회복이고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은 더 크게 온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 그게 내년에 업황으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일 수도 있는데 주가는 6개월, 9개월 선행해버린다 그러면 하니까. 올 하반기 움직일 수도 있죠. 주가는. 그러면 전공정의 어떤 회복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은 더 클 거라는 기대감에 AI로 인한 네네. HBM으로 인한 수혜도 같이 더 얹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수요는요. 네. 기존에 없던 수요예요. 네. 그러니까 없던 수요인데 갑자기 새로 생기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그 사이클 그 논리로는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네. AI라는 그 영역은. 그렇죠. 우리 그 AI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갑작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작스럽게 기술이 좋아져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마이너한 기술이 갑자기 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HBM도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준비해 놨었는데 네네. 한동안에는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렇죠. 챗GPT 3.5였죠. 네네. 3.5 버전 나오니까 야 저거였네. 그렇죠. 또 이렇게 돼서 확 거의 반년 사이 붐이 확 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챗GPT도 3.0, 2.5 다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죠. 3.5가 나오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던 거고. 물론 그렇죠. 공개가 이제야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GPT-1이라는 게 있었고 2가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예. 3부터 다 난리가 났죠. 작년 말부터. 마치 아이폰도 1, 2 있었지만 그렇죠. 3부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성능이 이렇게 특이점이라는 걸 넘기시작한 게 3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딱 그렇죠. 맞네, 그 특이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또 아무도 준비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네.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쇼티지가 나는 거죠.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 HBM 같은 경우에는 네. 전 공정도 네. 라인이 따로 만들어집니까? 완전히? 그렇죠. 네. 다르죠. 설계 자체가 다르고요. 설계부터. 네. 그러니까 DDR5의
DDR5 설계가 있고 LPDDR5 설계가 있고 다 달라요. 뭐 모바일용 이렇게 네. 다.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구멍을 뚫는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거는 회로들이 닫히면 안 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도 전 공정에 투입되던 네. 소재 부품도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라고. 그거보다는 후공정 단의 변화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전 공정에서는 별 네네. 큰 차이는 없고 네네, 맞습니다. 후공정은 훨씬 더 큰 차이. 훨씬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HBM이라는 데 딱 포인트를 두자면 네.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는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후공정에 조단위 투자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옛날에는 후공정 투자한다 그러면 뭐 한 500억, 1000억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막 패키징 정도로만 네, 인식하고 막 그렇죠. 자르고 뭐 붙이고 뭐 이런 그렇죠. 것만. 근데 지금 코버스 이런 거를 투자하려면 조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오사트 업체라는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네네. 수혜를 못 보는 게 규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TSMC나 글로벌 오사 중에 원투, 그러니까 ASE나 엠코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작년에도 오사트 그러니까 외주 가공, 외주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주목, 네. 거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챗GPT가 공개되기 전이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미세 공정의 한계가 있으니 오사트 업체들이 뜰 것이다라는 논리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솔직히 뭐 한미 반도체도 네네, 맞아요. 시가총액 조 단위로 이제 갔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AI 반도체가 얹어지면서 더 크게 폭발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원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차가 되든 XR이 되든 반도체를 한 대 다 모아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다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스페이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중요한 건데 이게 하나 더 폭발하게 된 게 AI 때문에 더 폭발한 거죠. 네. 이게 사실 근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 계속 그래도 사실 이게 프로세서, 그러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HBM으로만 포인트가 사실 우리 이야기도 지금 거의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한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네네. 걸까? 꼭 그 외적인 것도 있을까요? 뭔가. 여기서 이제 확장의 아이디어로 보면 예. 삼성 파운드리를 주목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기존의 그 AI용 프로세서는 그 X86 계열이라고 하죠. 네. 그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인텔 세 업체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인텔은 사실 미미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고 네. AMD가 한번 이렇게 앵겨 붙어 볼까? 요 정도의 구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요 파운드리를 다 TSMC에서 하죠. 네. 근데 TSMC 팹이 부족해요. 최근에 리사수 AMD CEO가 대만으로 급하게 넘어가서 네. 코어스 캐파 좀 주세요. 어. 그리고 이번에 TSMC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다 안 좋아요. 그런데 AI만 무지하게 좋아요. 단기적으로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좋아요. 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수요를 우리가 공급이 못 따라갔는데요. 그 병목이 코어스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얼마 전에도 TSMC가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공식화했고, 네. 전반적인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시장 회복이 좀 생각보단 더디다. 네. 근데 AI 쪽은 아니다. 아니다. 그쪽은 쇼티지. 그렇죠. 없어서 못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붕어빵 만드는 기계에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GPU에 HBM3를 독점하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선지급금을 1조 원 정도 투자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공식- 라인 네. 더 늘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 최근에 그래서 청주 팹에 TSV 라인을 2배로 캐파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도 당초 계획보다 지금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를 2~3배로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쇼티지가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전공정 단에서 보면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TSMC에다가 선단 공정 팹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선단 공정 자체. 왜냐하면 TSMC의 선단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은요, 애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25%, 30%를 채우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3나노 공정은 애플한테만 100% 줘요. 아하. 네. 엔비디아하고 AMD한테는 4나노부터 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 멀티 파운드리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 수율이 올라가고 고객사들 뭔가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인 거죠. 삼성 파운드리는
수혜주라든지 네. 낙수 효과의 밸류 체인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삼성이 못하는 거에서 기회가 있어요. 삼성이 못하는 거예요. 삼성이 TSMC보다 못하는 게 물론 이제 선단 공정도 밀리죠. 뭐 기술 격차가 2년 이상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삼성이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우선 과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칩 리스 생태계예요. 칩 리스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IP 생태계. 네.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이런 쪽. 네네네. 그러니까 뭐 IP를 그러니까 칩을 설계하려면 팹리스들이 설계하려면 자기들이 그냥 칩을 생짜로 100% 다 설계하진 않아요. 네네네. 자기네 칩을 설계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만 신규 설계고요. 나머지는 IP 블록을 라이센스해서 사와요. 네네. 그러면 그 IP를 파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영국의 암 같은 회사죠. 네. 근데 국내에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약간 암처럼 중요한 건 아니지만 IP를 파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이런 회사들이 향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그리고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는 뭐냐면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설계를 하면요. 이거는 거의 그냥 프로그래밍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를 칩으로 레이아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칩 그거를 해주는 회사 그리고 파운드리하고 이 팹리스를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DSP가 하는데 국내 이제 가온칩스나 뭐 코아시아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올랐어요. 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맞아요. 투자에 네. 절대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칩리스 생태계가 하나 취약하고요. 또 하나 취약한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세계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예요. 아, 네. TSMC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코어스 쪽으로 다 붙는 거고요. 근데 코어스가 너무 캐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삼성 니네 좀 어떻게 안 되니? 라고 기다리는 게 iCube하고 Hcube 같은 거. 그게 코어스하고 비슷한 2.5D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그쪽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단에서는 엔비디아나 AMD를 좀 약간 로엔드 쪽 칩을 생산해주고 후공정을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성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되게 떨어져요. 되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협력 파트너로서 엠코 테크놀로지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죠. 세계 위 5사 업체고 엠코는 그 원래 안암 반도체였는데 네. IMF 때 미국으로 팔렸어요. 매각된. 네. 그래서 국내 생산 시설이 많습니다. 그쵸, 그쵸. 예. 송도인가? 인천 어디 쪽에 네, 많이 송도하고 있는 광주 이런 데 큰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 2조 정도를 투자해서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엠코는 근데 네. 상장이 미국 나스닥 상장돼 있습니다. 나스닥, 네. 나스닥. 그러니까 요거 이제 거의 한국 기업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네네. 많아가지고. 근데 뭐 회장님도 한국 분이시니까.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징 쪽은 빠지지를 않네요. 그렇죠. 파운드리 얘기할 때도 빠지질 않고 HBM 얘기할 때도 빠지지를 않고. 쇼티지라고 할 때는 안 빠져요. 쇼티지가 해결되는구나라고 할 때 빠지죠. 차량 반도체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 빠진다는 얘기가 네,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어디서 이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이 네. 얘기가. 맞습니다. 여기서도 수혜 저기서도 수혜.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안 빠지고 얘기에서도 안 네네. 빠지고. 맞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도